네, 이번 시간에는 자원, 한국지리에서 자원을 좀 암기할 게 있다고 해가지고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암기가 많은 건 아니에요. 어떤 암기를 할 때, 외우긴 외워야 되는데, 논리적 암기가 필요한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시간은 화석 에너지, 주로 이제 우리나라 1차 에너지 중심으로 얘기하되, 화석 에너지가 좀 더 중점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자원을 공부할 때는 자원의 의미라는 게 있고 자원의 성격, 그리고 자원의 분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가장 쉬운 게 자원의 성격이죠. 자원은 매장량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걸 유한성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자원이라는 것은 특정 지역에 몰려 있어요. 그걸 우린 자원의 편재성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유한성 그리고 편재성, 자원의 성격 중에서 이 두 개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가변성이라는 게 있어요. 자원의 성격 자체가 변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려면 이제 여러분들 첫 번째 자원의 의미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 자원이라는 건 뭐냐면은 인간에게 효용 가치가 있는 것을 자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경제 활동에 도움이 되는 것, 효용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자연물이 전부 다 인간에게 효용 가치가 있냐? 그렇진 않습니다. 여러분 이 표를 보면은 이 오른쪽 끝에서 저기 왼쪽 끝까지가 자연이에요. 자연. 근데 이 자연물 중에 인간에게 효용 가치가 있는 것을 뭐라 그래요? 자원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제 이런 자원을 두 개로 나눕니다. 기술적 의미의 자원과 경제적 의미의 자원으로. 그러면 이제 기술적 의미의 자원과 경제적 의미의 자원이 있는데 더 넓은 범위는 기술적 의미의 자원인 거예요. 자, 기술적 의미의 자원이라는 건 뭐냐면은 바로 자원의 가격보다도 그 자원을 채굴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 다시 말해서 경제적으로 마이너스란 얘기죠. 마이너스이긴 하지만 경제적으로 마이너스이긴 하지만 인간에게 도움이 되는 효용 가치가 있는 것을 우리는 기술적 의미의 자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어떤 땅 속에 석탄이 있습니다. 자, 이 석탄을 캐가지고 팔아봤더니 얼마냐? 1,000원이더라, 이 얘기죠. 그럼 이 석탄의 가치는 1,000원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석탄을 채굴하는 비용이 얼마냐? 땅에서 끄집어내서 이제 인간에게 제품을 만들어서 바로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봤더니 얼마냐? 2,000원이더라, 이 얘기죠. 그럼 채굴 비용이 2,000원인데 실제로 그 가격은 1,000원뿐이 안 해. 1,000원 손해봤죠? 그러니까 이제 경제적으로서 의미가 없죠. 다만 기술적으로 개발이 가능한 자원이다. 그래서 기술적 의미의 자원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경제적 의미의 자원이라는 건 뭐냐? 바로 인간에게 경제적으로 바로 플러스가 돼야겠죠. 그럼 경제적 의미의 자원은 뭐냐? 채굴 비용보다도 자원의 가격이 더 비쌀 경우. 자, 그러면은 자, 채굴 비용은 2,000원인데 석탄 가격이 1,000원이면 마이너스 1,000원이니까 경제적 의미가 없는 기술적 의미의 자원인데 만약에 이 석탄이 얼마냐? 3,000원이다 라고 하면은 1,000원의 이익을 보겠죠? 자,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 경제적 의미의 자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원은 기술적 의미의 자원 또는 경제적 의미의 자원 나누는데 경제적 의미의 자원이 더 범위가 협소하다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런 걸 왜 하냐면 있잖아요. 여러분들 옛날에는 인간에게 효용 가치가 없었던 한낱 자연물이었던 것이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기술적 의미의 자원이 되고 또는 경제적 의미의 자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지리를 공부하면서 가장 대표적인 이런 자원의 성격이 변하는 거, 아까 말했죠. 가변성이라고. 그런 가변성 중에서 이와 같은 패턴으로 바뀌는 게 있습니다. 자연물이었던 것이 기술적 의미의 자원 그리고 경제적 의미의 자원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그 대표적인 사례가 한국지리에서는 신재생 에너지예요. 자,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죠. 바로 바람은 한낱 자연이었어요. 그런 것이 바람을 이용한 에너지, 풍력 발전은 되는데 초창기 때 풍력 발전은 경제적 이익이 없었어요. 단순 기술적 의미의 자원이었다는 얘기겠죠.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와서는 이런 풍력 발전이 오히려 이제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경제적 의미의 자원으로 바뀌고 있고 그래서 더욱더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신재생 에너지들이 대표적으로 이렇게 자연물에서 기술적 의미의 자원, 경제적 의미의 자원으로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와는 반대로 있잖아. 과거에는 경제성이 있었던 자원이었지만 이제는 경제성이 떨어지면서 경제성이 사라지면서 기술적 의미의 자원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폐광되었다는 얘기죠. 자, 석탄이 옛날에는 이렇게 채굴 비용이 2,000원, 그리고 이 판매 가격이 3,000원이니까 경제성을 갖추었죠. 그런데 점점 석탄에 대한 수요가 줄면서 석탄의 가격이 하락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어떻게 돼버렸어요? 이렇게 1,000원이 돼버렸어요. 기술적 의미의 자원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바로 석탄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기업체들은 당연히 석탄 탄광을 문을 닫아버리겠죠? 폐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뭐냐? 기술적 의미의 자원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죠. 화살표가 이렇게 되는 거죠. 빨간색으로 이렇게. 자, 우리나라 강원도에 있는 바로 탄광들이 과거에는 활발하게 석탄을 개발했어요. 왜? 그때만 해도 경제성이 높았던 경제적 의미의 자원이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강원도 탄광이 폐광되는 이유가 뭐겠냐? 이제는 기술적으로 개발만 가능하지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했죠. 그러니까 당연히 문 닫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자원의 성격이 바뀌죠. 우리는 이런 것들을 뭐라 그러냐? 자원의 성격 중에 가변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자원의 성격, 그리고 자원의 의미, 이걸 우리가 다 얘기했고, 마지막으로 이제 했던 것이 자원의 분류죠. 자, 우리 자원의 분류를 보면 있잖아. 이 재생 가능성에 따라서 자원을 나누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재생 가능성에 따라서 나눈다는 건 뭐냐면은, 일단 자원이라는 건 한 번 쓰면 사라지지 않습니까? 한 번 쓰면 사라지는 거, 쓰면 사라져. 고갈 자원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고갈 자원이라고 하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화석연료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 화석연료라는 건 땅 속에 있는 에너지다 이런 뜻인데 바로 대표적인 게 뭐예요? 석유, 가스, 석탄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석유나 가스나 석탄 같은 것들. 자, 이걸 한 번 쓰면 사라져 버리죠. 고갈 자원이에요. 그러나 자원 중에서도 인간이 무한히 반복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이 있어요. 우린 그걸 뭐라고 표현하느냐? 재생자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한히 반복적으로 쓸 수 있더라. 이런 재생자원이 우리가 태양광 또는 풍력, 수력, 풍력, 그리고 조력 등등등 이런 것들은 바로 무한히 반복적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재생자원이라고 하죠. 고갈이 되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자원을 나눌 때 고갈자원과 재생자원 나눕니다. 그러면 이 두 개로만 나누냐? 그건 아니더라. 이 중간에 있잖아. 이 중간에 고갈 가능성도 있지만 재생 가능성도 있는 거. 그런 자원이 있어요. 자, 우리는 그걸 이제 인간이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재생 가능성이 높고 아니면 재생 가능성이 떨어지고 이렇게 나누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이게 비금속과 금속 광물이죠. 자, 비금속과 금속 광물. 자, 인간이 그냥 쓰면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인간이 그걸 다시 재생할 수도 있더란 얘기죠. 여러분 쓰레기 분리수거 해봤죠? 쓰레기 분리수거 할 때 우리가 캔이나 깡통 같은 거 따로 모으잖아. 그거 뭐 하겠어? 재생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냥 캔이나 깡통을 모으지 않고 그냥 버려버리면 고갈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비금속이나 금속 같은 것들은 인간의 사용 여부에 따라서 재생 가능할 수도 있지만 또는 재생이 불가능할 수도 있더라. 대표적인 게 우리가 이걸 재생 쪽으로 이용하는 게 바로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 아까 얘기했던 것 쓰레기 분리수거 이런 거겠죠. 자, 그래서 자원을 나눌 때는 고갈자원, 재생자원, 인간의 사용 여부에 따라서 재생 가능성이 나타나는 자원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자원의 기본적인 내용을 마쳤습니다. 자, 자원의 의미, 자원의 성격, 그리고 자원의 분류 이렇게 기본적으로 기본 베이스를 깔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국지리에서 공부할 우리가 자원에서 본격적인 내용은 뭐냐? 자, 우리나라는 있잖아. 자원을 쓸 거 아니냐. 우리나라 공업 발달하다 보니까 자원을 많이 쓰겠죠. 그러니까 자원을 소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여기 1차 에너지 공급량 비중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있잖아. 여러분들 우리가 자원을 공급한다는 것은 쓰기 위해서 공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1차 에너지 공급량 공급되어지는 것만큼 뭐가 되겠어요? 소비되겠죠. 그래서 1차 에너지 공급량이라는 말과 1차 에너지 소비량이라는 말은 거의 유사한 말이에요. 거의 유사한 말이에요. 왜? 공급되어지는 것만큼 뭐가 되기 때문에 소비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 풀 때 1차 에너지 공급량
1차 에너지 소비량 같은 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있잖아. 이 공급되어지는 양이 소비자에게 제공돼서 소비되겠지만 중간에 약간의 로스는 있겠죠. 약간의 수치는 안 맞아요. 그러나 그게 큰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1차 에너지 공급량, 1차 에너지 소비량 같은 말입니다. 물론 최근에는 공급량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근데 공급량이 곧 뭐겠어? 소비량이야. 그럼 다시 말해서 자 1차 에너지 공급량이라는 것은 현재 우리나라 사람,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쓰여지는 에너지 순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가장 많이 쓰는 건 뭐냐? 그 가장 많이 쓰는 게 석유예요. 그래서 여기 석유, 석탄, 천연가스, 원자력, 신재생, 수력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1차 에너지 공급량, 소비량 순서 뭡니까? 가장 많이 쓰는 거 뭐예요? 석유예요. 두 번째로 많이 쓰는 건 뭡니까? 석탄입니다. 세 번째로 많이 쓰는 건 천연가스. 네 번째로 많이 쓰는 게 원자력. 다섯 번째로 많이 쓰는 거 신재생 에너지가 되겠네요. 자, 여섯 번째로 많이 쓰는 거 수력. 뭐 많이 쓴다기보다는 가장 적게 쓰는 거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석유, 석탄, 천연가스, 원자력, 신재생, 수력이에요. 물론 여러분 이거 외워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이 쓰는 건 뭐냐? 석유. 두 번째 뭐냐? 석탄. 세 번째 천연가스. 네 번째 원자력. 그 다음 신재생. 그 다음 수력. 이렇게 우리가 1차 에너지 바로 소비 비중 순서가 이거예요. 뭐 여러분들 저는 그냥 이렇게 외웁니다. 석유, 석탄이 1,000원이다. 석유와 석탄이 1,000원이다. 이렇게 외웁니다. 물론 요거 뒤에 거 신재생, 수력 이렇게 따로 외워야겠죠.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첫 번째로 알아둘 게 이거예요. 자, 1차 에너지 공급량, 소비량 같은 말이죠. 석유, 석탄 1,000원, 신재생, 수력 이렇게 외워주세요. 자, 그런데 이제 1차 에너지 생산량 비중. 자, 생산량은 우리나라가 생산하는 에너지를 말하는 거죠. 생산량 비중 어떻습니까? 이래요. 발전량 비중 어떻습니까? 이래요. 벌써 여러분들 눈앞이 캄캄해지죠, 안 그래?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을 비슷한 에너지를 순서가 뒤죽박죽 되면서 외우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벌써 요거 세 개 외우는 것도 깝깝한데 여러분들 이렇게 세 개 다 외우지 마시고 이거 하나만 외우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논리적으로 연결하자 이거죠.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한번 잠깐 볼까요? 여러분 여기 공급이라는 단어가 있죠. 공급이라는 건 어떤 소비자에게 주는 거죠. 안 그래? 그럼 이제 공급하는 사람들은 어떤 준비가 있어야 될 거냐? 어떤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바로 준비가 있어야 될 거냐? 그럼 공급자가 준비하는 행위는 크게 두 개가 있습니다. 뭐냐? 생산하는 경우 자기가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그 에너지를 뭐해? 생산하는 경우가 있고 또 생산이 안 되면 뭐 해야 되겠어? 수입하는 경우가 있겠죠? 수입. 그래서 내가 어떤 에너지를 누구에게 바로 소비할 수 있게끔 제공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에너지를 직접 생산하거나 그럼 생산할 수 없으면 뭐 해야 돼? 딴 데서 수입해 와야겠죠. 자, 그래서 생산이나 수입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특정 소비자에게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거죠. 자, 그런데 자, 우리는 여기서 지금 말하는 건 생산량이에요. 자, 생산만 따지는 거죠, 이렇게. 자, 1차 에너지 생산량 비중 하면은 수입한 건 빼는 거잖아. 근데 여기 보세요. 현재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에너지가 이렇게 석유, 석탄, 1,000원 이렇게 배열되어 있는데 여러분도 알잖아. 뭐야?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에너지를 수입하잖아. 특히 이 여기 나와 있는 석유와 석탄과 천연가스 이거는 거의 대부분 다 뭐에 의존하고 있어요? 수입에 의존하고 있잖아. 이건 뭐 한다고? 수입에 의존하고 있잖아. 수입. 그럼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생산하는 건 이건 주로 수입하는 거니까 우리나라가 많이 쓰는 게 순서가 이건데 이건 대부분 다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니까 생산하는 순서는 뭐예요? 원자력, 신재생, 수력 요 순서가 되겠죠. 왜? 이거는 거의 다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 1차 에너지 생산량 비중 뭐냐? 원자력, 신재생, 수력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원자력, 신재생, 수력. 왜? 이것들은 대부분 다 뭐에 의존하기 때문에? 수입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생산하는 것은 그 다음으로 많이 쓰는 것이 주로 생산하는 순서다. 원자력, 신재생, 수력. 이거잖아요,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여기 생산량 딱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생산량 비중 순서라고 하면은 얘네들은 수입에 의존하니까 생산을 많이 하는 건 아니네. 그럼 생산량 순서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 그래, 우리가 많이 쓰는 것 중에
얘네들은 수입에 의존하니까 이게 그나마 많이 생산하는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생산량 순서로 하면 원자력 1등, 그 다음에 신재생 2등, 그 다음에 수력이 세 번째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건 대부분 다 수입하는데 또 하나 생각해 보세요. 석유, 석탄, 가스 중에서 그나마 우리나라에서 좀 생산되는 게 뭐예요? 석탄이죠. 그러니까 이 석탄은 그래도 생산 순서하면 한 네 번째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석유와 가스 중에서도 그나마 우리나라가 좀 생산되는 게 천연가스예요. 다섯 번째는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여러분 봐봐. 원자력, 신재생, 수력인데 그나마 화석연료 중에서 그나마 우리나라에서 생산이 좀 있는 건 석탄, 무연탄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천연가스, 그리고 석유는 뭐 생산이 있다 없다 말이 많은데 뭐 아주 쬐끔이에요. 그러니까 뭐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1차 에너지 공급량 순서하고 생산량 순서를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쳐다보는 것보다는 지금 내가 말한 논리적 구조에 따라서 하게 되면 이거 하나만 잘 외워두고 아까 말했던 논리가 바탕이 되면 이거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뭐 달달거리고 탁 뭐 외우는 것보다도 논리적으로 연결하면은 나중에 탁 기억이 안 나더라도 잠깐 생각하면 순서가 자연스럽게 배열되니까 이와 같은 논리 구조를 가지고 암기를 해라 이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발전량 비중이라는 게 있습니다. 발전량. 우리 발전이라는 게 뭐야? 전기 생산하는 거죠. 자, 우리가 에너지를 공급하고 소비하는 것은 바로 뭐 난방 에너지 또는 뭐 산업용 에너지 또는 뭐 수송용 에너지 또는 발전용 에너지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 근데 자, 여기 발전량 비중은 오로지 전기를 생산할 때 쓰는 에너지 순서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산업용이나 수송용이나 이런 에너지는 다 빼는 거죠. 우리가 쓰고 있는 소비량 중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용도가 있는데 그 다양한 용도 중에 오로지 전기 생산에만 쓰여지는 에너지 순서, 소비 순서 이 얘기예요. 그래서 발전할 때 쓰는 에너지 소비 순서의 비중을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들 이것도 마찬가지 탁 보면 이거 어떻게 외우겠습니까? 안 그래? 근데 자, 외우는 방법이 있더라. 자, 우리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전기를 만들려면 전기를 비싸게 만들어야 돼? 싸게 만들어야 돼? 싸게 만들어야겠죠. 다시 말해서 전기 생산하는 에너지가 뭐 해야 돼? 저렴할수록 유리한 거죠. 근데 우리가 쓰고 있는, 우리가 소비하고 있는 이 에너지 중에서 가장 비싼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 가장 비싼 에너지가 뭐냐? 여러분 다 알 거예요. 석유예요. 석유. 뭐 원자력이 비싸요? 원자력은 발전 설비 자체가 비싼 거지 실제 에너지 단가가 가장 비싼 건 뭐예요? 석유예요. 석유. 그러면 전기 생산할 때 석유를 많이 쓰겠어 안 쓰겠어? 석유가 비싼데 미쳤습니까? 비싼 석유로 발전하게? 안 그래? 그러니까 발전할 때 가장 적게 쓰는 에너지는 뭐냐라고 하면은 석유더라.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발전할 때 가장 적게 쓰는 에너지는 뭐겠어요? 석유더라. 물론 수력도 적겠습니다. 왜? 우리나라는 수력 발전이 유리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둘 다 오등오등 했으니까 별반 차이가 안 난다는 얘기예요. 누가 꼴찌예요? 라고 외우는 거 아닙니다. 수력이나 석유. 자, 발전할 때 가장 비중이 낮아요. 이렇게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잘 봐봐. 이 우리가 소비하고 있는 에너지 중에 석유는 비싸니까 발전할 때 적게 써요. 그러면 나머지 순서 석탄, 가스, 원자력, 신재생 이런 게 있잖아. 그럼 석유를 가장 발전할 때 적게 쓰니까 석탄을 발전할 때 가장 많이 씁니다. 이 얘기죠. 그 여러분들은 요걸 기억하는 거죠. 석탄은 발전할 때 많이 써요. 왜? 석탄이 가장 저렴한 에너지이기 때문에. 석유는 발전할 때 적게 써요. 왜? 석유는 비싼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 중간의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중간의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발전할 때 가장 많이 쓰여지고요. 이게 발전할 때는 가장 적게 활용됩니다. 왜? 석유는 비싸서. 수력은 왜? 우리나라 바로 수력 발전에 유리한 기후 지형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이 중간에 2등, 3등, 4등이 뭐냐? 이런 거는 간혹가다 순서가 이렇게 살짝 바뀌어요. 그거 외우는 거 아니죠. 자, 발전할 때 석탄을 많이 쓰고 석유와 수력을 가장 발전할 때 적게 활용한다. 그렇게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거 세 개 순서를 기본적으로 외워두는 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자원의 일단 첫 번째 메인이에요. 아셨죠? 자, 여러분들 이거 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교재에 보면은 자, 1차 에너지 소비량 구조 어떻습니까? 저 맨 위에 나와 있는 거죠. 석유, 석탄, 천원, 신재생과 수력. 석유, 석탄, 천원,
신재생과 수력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자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생산하는 에너지는 어떤 겁니까? 이런 것들은 수입에 주로 의존하다 보니까 자 이거 그 다음으로 많이 공급되고 소비되니까 이걸 많이 생산하고 있겠죠? 원자력, 신재생, 수력, 원자력, 신재생, 수력 그리고 이 화석연료 중에서 그나마 우리나라 생산되는 게 석탄 그 다음에 가스니까 바로 순서가 나오죠. 자 그래서 원자력, 신재생, 수력 그 다음에 석탄 그 다음에 천연가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이제 이와 같이 이렇게 공급량하고 생산량을 연결해라. 근데 이제 여기 중간에 이제 바로 소비량 지수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단순한 공급량, 소비량 순서가 아니라 지수라고 있어요. 지수. 여러분들 내가 전에 도시할 때도 얘기했습니다. 지수라는 개념은 뭐냐? 증가율의 개념이다. 지수라는 개념은 증가율의 개념이다. 그러니까 증가율, 최근에 본격적으로 사용하다 보면 증가율 높아지겠고 최근에 거의 안 쓴다라고 하면 증가율 낮겠죠. 근데 이 증가율의 개념이라는 건 바로 지수, 증가율의 개념이기 때문에 최근에 본격적으로 사용한 것일수록 지수가 높다. 증가율이 높다. 옛날에 많이 사용했던 건 지금 현재 와서 증가율, 지수가 낮다. 이거 전에 이런 얘기 했잖아. 도시할 때도. 자, 여러분들 할아버지 할머니가 키가 많이 큽니까? 성장률이 높아요? 아니죠.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옛날에 어렸을 때는 팍팍 커가지고 그 당시에는 성장률이 높았어요. 키가 크는 성장률이 높을지 몰라도 지금은 옛날에 증가율 높았고 지금은 별로 안 높잖아. 그렇지만 신생아들은 지금 막 증가율 팍팍 올라가죠. 신생아들은 뭐 1년만 지나도 거의 2배씩 크고 그러잖아. 아기들은. 자 그러니까 최근에 발달한 것일수록 최근에 본격적으로 사용한 것일수록 증가율이 높기 때문에 지수가 높은 건 최근에 본격적으로 사용한 것이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지금 소비하고 있는 에너지 중에 이거 중에 최근에 사람들이 많이 관심 갖고 본격적으로 사용하는 게 뭐겠어요? 신재생 에너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소비량 지수는 신재생이 가장 높아요. 그리고 천연가스도 그 다음에 또 본격적으로 이용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신재생과 천연가스가 최근에 관심 많이 가졌으니까 소비량 지수는 신재생, 천연가스 높아요. 그러면 옛날부터 사용했던 게 뭡니까? 이거 중에 가장 옛날부터 사용했던 거 수력이잖아. 여러분 물레방아 들어봤죠? 그렇지? 옛날부터 사용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비량 지수 가장 낮은 거 옛날부터 사용했던 거 수력. 그럼 여기 선생님 석탄, 원자력, 석유는 순서가 어떻게 돼요? 그건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 그 시대 상황에 따라서 순위가 막 바뀔 수 있는 거니까 자 일단 가장 최근에 본격적으로 사용하게 된 거 당연히 증가율 높을 수밖에 없죠. 지수가 높겠죠. 그게 신재생, 천연가스고 옛날부터 사용했던 수력은 지금 현재 거의 지수가 증가율 낮겠죠. 그러니까 수력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러분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소비량 또는 이제 지수 또는 이제 생산량 비중 이 얘기를 다 했던 거예요. 알았지?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이제 여러분들 이제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에너지 원자력, 신재생, 수력 그리고 무연탄, 석탄과 천연가스 이 순서 있잖아. 안 그래? 그 주로 이제 어디서 생산되는가 한번 보자 이거야. 자, 1차 에너지 지역별 생산 비중 또는 비율이라고 하겠죠. 자,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생산하는 건 뭡니까? 원자력이죠. 자, 원자력은 그래서 어디서 많이 생산합니까? 이 얘기예요. 원자력은 경북이, 전남, 부산, 울산이에요. 자, 그래서 저는 있잖아. 원자력 발전은 일단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생산하는 거. 여기다가 써볼게요. 자, 생산을 많이 하는 거. 자, 첫 번째 뭐겠어요? 원자력이죠? 원자력. 원자력을 생산 많이 하는 곳은 어디겠어? 원자력 발전소에 있는 곳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도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가 전국에 골고루 있는 거 아니잖아. 특정 지역에 몰려 있죠. 자, 원자력 발전소는 그래서 어디에 있습니까? 경상북도에 있어요. 경북. 자, 그리고 생산량은 경북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어디야? 전남, 그 다음 어디야? 부산, 그 다음 어디예요? 울산이에요. 울산.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저기다 저렇게 써놨지만 자, 우리나라에서 원자력 발전을 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경북, 전부, 울. 경북이 전부, 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고로 울산 같은 경우에는 언제부터? 2017년부터 발전했기 때문에 통계값이 2017년 이전 통계값인 경우에는 울산이 안 나오겠죠. 왜? 울산은 2017년 이후부터 원자력을 생산했으니까. 자, 근데 요새 문제는 거의 통계값이 2017년 이후 통계값이기 때문에 다 울산이 포함되어 있어요.
자, 원자력 생산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경북이 전부 울. 여기까지만 생산해요. 다른 지역은 생산하지 않습니다. 경북이 전부 울. 자, 그래서 우리가 경상북도, 전라남도, 부산, 울산 순서대로 원자력을 생산하는데 여러분들 뭐 경북이 전부 울, 뭐 외울 수 있겠죠? 그래서 가장 많이 생산하는 원자력. 자, 어디서 생산합니까? 경북, 전부, 울. 울산은 언제부터? 17년부터. 이렇게 외우세요. 자, 그런데 이제 간혹 가다가 이제 이렇게 시도 단위별로 나오지 않고 권역별로 나오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여기 경상북도나 부산이나 울산은 뭐라고 그래요? 영남권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원자력을 얘기할 때는 원자력은 영남권에서 주로 생산하고요. 여기 이 전라남도는 어디예요? 호남권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영남권과 호남권 이 권역별로 보면은 두 군데에서만 생산합니다라고 이렇게 추가로 여러분들이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 그 교재 프린트 오른쪽에 저기 쓰여져 있을 겁니다. 알았죠?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생산 많은 건 뭡니까? 두 번째로 생산 많은 건 신재생 에너지예요. 신재생 에너지. 자, 우리나라 신재생 에너지 하면 있잖아. 가장 많은 건 폐기물을 이용한 신재생 에너지고 그 다음으로 많은 건 바이오 에너지를 이용한 신재생이에요. 자, 그러니까 폐기물과 바이오가 월등히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한국지리 시간에 배우는 건 이 폐기물과 바이오를 배우는 게 아니라 자, 우리가 바로 재생자원에 해당하고 친환경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 뭐가 있냐? 태양광, 그리고 수력, 그 다음에 풍력, 해양 에너지 중에서 조력. 그래서 우리가 요거 자, 우리나라 신재생 에너지는 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주로 대표적인 건 뭐냐? 여기 나와 있는 태양광, 수력, 풍력, 조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태수, 풍, 조 이렇게 외우세요. 태수. 물론 폐기물 바이오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이거 시험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적인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수력, 풍력, 조력 요 순서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신재생 에너지는 요거 두 개 빼고 나면 태양광 1등, 수력 2등, 풍력 3등, 조력 4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태수, 풍조 일단 요거 외워주세요. 알았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생산하고 있는 에너지 중에 세 번째로 많은 게 뭐냐? 수력이에요, 수력. 수력. 자, 그럼 수력 발전 어디가 많습니까? 라고 하면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큰 강, 4대 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수력 발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그려보면은 우리나라에 여기 중부지방, 남부지방이 있잖아. 한강. 그 또 뭐 있습니까? 낙동강. 그거 뭐야? 금강, 영산강. 요게 4대 강이죠. 근데 솔직히 금강과 영산강은 규모가 되게 작아요. 그나마 우리나라 강 중에서 그나마 큰 강은 한강과 낙동강이에요. 자, 우리 한강은 있잖아. 강원도에서 발원해서 경기도로 지나서 서해로 빠지고 또 한강 또한 일부가 강원도에서 발원해서 충청북도를 지나서 경기도를 지나서 서해로 빠지고 북한강, 남한강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또 낙동강은 강원도에서 발원해서 경상북도와 경상남도로 지나가는 거. 그나마 우리나라에서 큰 강이 이 한강과 낙동강이에요. 그 한강과 낙동강 유역이 그나마 강이 크다 보니까 수력 발전에 그나마 유리한 조건을 갖춘 거죠. 행정구역을 보니까 한강 유역은 어디냐? 여기 강원도, 충청북도, 경기도. 그럼 한강 유역권을 얘기하면은 자, 강원도, 충청북도, 경기도, 한강이 지나가는 행정구역 여기란 말이야. 낙동강이 지나가는 거 어디야? 경상북도, 경상남도. 그럼 여기 이제 경상북도, 경상남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한강과 낙동강 유역권에 해당하는 행정구역인 강원, 충북, 경기 아니면 경북, 경남 여기서 수력 발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많은 학생들이 착각하더라고. 수력 발전량 많은 건 어디냐? 강원도. 강원도가 훨씬 압도적으로 많을 거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동네가 큰 차이 나지 않게끔 골고루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여기다가 수력 발전은 이런 행정구역들이 크게 차이 나지 않고 물론 강원도가 좀 많긴 많아요. 그러나 크게 뭐 2배 뭐 이렇게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흔히를 뭐라면 이런 지역이 골고루 생산하더라. 골고루 생산하더라. 여러분 이게 보세요. 자, 여기 이게 바로 이제 경상북도, 요게 강원도, 요게 경상남도, 요게 경기도. 이 정도면 좀 골고루 아니냐? 골고루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여기 수력 발전은 어떻게 생산됩니까? 자, 모든 지역, 이런 지역들이 큰 차이 나지 않게끔 골고루 나타나더라. 골고루 이렇게. 한강과 낙동강 유역의 행정구역에 해당하는 곳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생산 많은 거 뭡니까? 석탄이죠, 석탄. 석탄. 특히 우리나라에 생산되는 석탄은 무연탄이라고 그래요. 연기가 나지 않는 석탄. 대신 열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석탄은 그게 뜨겁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뭘로 쓰이냐? 가정용 연료로 많이 써요. 산업용 연료로 쓰이는 석탄은 주로 수입에 의존하고 우리나라 생산 석탄은 주로 가정용 연료로 많이 쓰이는데 저 어디서 생산이 많습니까? 주로 이제 강원도에서 우리나라 석탄의 거의 90% 정도가 생산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라남도인데 자, 강원도가 이렇게 비중이 매우 높죠. 자, 강원도가 비중이 높은데 그거 왜 그렇습니까? 우리 지형 시간에 배웠던 거 있잖아. 석탄이 많이 매장되어 있는 고생대 평안계지층. 주로 어디에 있어요? 강원도 남부 지역에 몰려 있죠. 그래서 강원도 남부 지역에 이런 석탄 생산이 많다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 생산되고 있는 게 뭐겠습니까? 자, 천연가스죠. 가스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대표적으로 어디예요? 울산 앞바다에서 생산된다. 그러니까 행정구역으로 따지면 울산이고 2004년부터 생산이 되어 왔는데 최근에 와서 점점 생산량이 줄고 있더라.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 에너지가 주로 생산되는 에너지 순서는 원자력, 신재생, 수력, 그 다음에 석탄, 천연가스인데 각각 원자력은 어디서 생산이 많이 됩니까? 경북이 전부 울, 영남권과 호남권 중심으로. 신재생은 태양광, 수력, 풍력, 조력 순서고요. 그 다음에 바로 수력은 한강유역과 낙동강유역에 해당하는 행정구역이 비슷비슷하게 골고루. 그렇게 강원도가 압도적이지 않습니다. 강원도가 한 20%뿐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석탄은 강원도가 압도적이죠. 거의 90%. 그리고 천연가스는 울산에서만 생산돼요. 자, 여러분들 아마 이 교재 다 이게 쓰여져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두시고 수력은 이런 행정구역들이 골고루. 강원도가 압도적이지 않다. 이게 강원도잖아, 이게. 한 20% 한 초중반뿐이 안 되잖아. 경북도 있고, 여기 경남도 있고, 경기도도 있고, 그렇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차 에너지 지역별 생산했는데, 자, 한번 요건 좀 잠깐 활용해 볼게요. 이거 아마 여러분 교재 한 장 넘기면 오른쪽에 있는 도표 자료 중에 하나인데, 우리나라 1차 에너지 생산, 지역별로 어디가 생산 많으냐 이거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는 원자력 발전이 우리나라가 생산하는 에너지의 거의 65%예요. 65%. 원자력이 우리나라가 생산하는 에너지를 100으로 봤을 때 거의 3분의 2예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지역별로 봤을 때 에너지 생산이 많은 곳은 어디입니까? 라고 하면 원자력 생산이 많은 동네가 에너지 생산 많은 거죠. 그럼 우리나라에서 지역별로 봤을 때 바로 에너지 생산량이 가장 많은 곳. 대부분이 원자력을 생산하기 때문에 원자력 생산이 많은 곳이 우리나라에서도 에너지 생산이 많은 동네가 되겠어요. 그럼 원자력 생산 많은 곳이 어디입니까? 경북 1등, 전남 2등, 부산 3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 생산량 지역별 순서 어떻게 됩니까? 어차피 우리나라는 원자력 생산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원자력 생산이 많은 1, 2, 3등이 우리나라 에너지 생산량 1, 2, 3등이다. 경북, 전남, 부산, 경상북도 대부분 원자력, 전라남도 대부분 원자력, 부산 대부분 원자력. 우리나라 에너지 생산 1등, 2등, 3등. 경북, 전남, 부산. 뭐가 압도적으로 많아서? 원자력이 압도적으로 많아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지역별 에너지 생산량 물어보면 원자력 생산 많은 곳이 에너지 생산 많구나. 경북이 전부울인데 경북이 전부구나. 에너지 생산량은.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에너지 중에서 특히 화석연료, 석유, 석탄, 가스인데 자, 이거 좀 칠판 좀 요건 지울게요. 뭐 여러분 이거 뭐 캡처해가지고 볼 수도 있고 아까 다 교재 쓰여져 있죠. 자, 우리 석유, 석탄, 가스에 해당하는 화석연료 용도를 한번 잠깐 볼게요. 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쓰는 건 석유죠. 안 그래? 석유인데 석유를 뭘로 많이 쓰느냐? 사실 석유를 가장 많이 압도적으로 쓰는 건 뭐냐? 산업용으로 가장 많이 씁니다. 산업용으로 가장 많이 쓰는데 자, 수송용이 거의 한 36%. 그러니까 우리가 가스나 석탄에서는 거의 수송용이 비중이 매우 낮거든? 수송용 비중이 의외로 높아요. 그러니까 석유는 산업용이 절반, 수송용이 한 30%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석유는 수송용이 의외로 36%. 다른 화석연료에 비해서 수송용 비중이 높다 이거죠. 자, 석탄은 뭘로 많이 쓰느냐?
압도적으로 90% 이상 산업용으로 주로 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석유도 산업용이에요. 절반 정도만. 석탄은 산업용이에요. 90% 이상. 압도적이죠. 근데 석유는 산업용으로 많이 쓰긴 하되 다른 화석연료에 비해서 수송용 비중이 높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천연가스는 뭘로 많이 씁니까? 여러분 많이 알고 있잖아. 가정상업용으로 많이 쓰죠. 천연가스는 가정상업용으로 많이 쓴다. 이렇게. 가정상업용으로 많이 쓰더라. 자, 물론 산업용으로도 쓰지만 가정상업용으로도 많이 쓰더라.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여기 봐봐. 뭐라고 되냐? 석유는 뭘로 많이 씁니까? 당연히 산업용으로 쓰되 수송용이 의외로 많아요. 석탄은 산업용으로만 압도적으로 많이 써요. 그러니까 천연가스는 가정상업용. 자, 그런데 우리는 이걸 또 비교할 때, 자, 수송용을 보고, 가스는 수송용이 한 5%가 있습니다. 근데 석탄은 수송용이 거의 없어요. 또 이제 그래서 우리가 석유, 석탄, 가스를 용도별로 비교할 때 수송용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야, 수송용 비중이 의외로 높아? 석유. 수송용이 아예 없어? 석탄. 쬐끔 보이네? 가스.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에 나온 것처럼, 자, 여기 보세요. 자, 석유나 석탄은 산업용으로 많이 쓰고 가스는 가정상업용으로 많이 써요. 그런데 수송용을 한번 잘 보세요. 수송용으로 많이 써? 석유. 수송용이 좀 보이네? 가스. 수송용 아예 안 보이네? 석탄. 그래서 수송용을 기준 삼아서 보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야. 알았지? 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는 대부분 다 이걸 수입에 의존한다고 했잖아. 수입하잖아. 근데 수입하는 에너지인데 그 금액을 따져보면 가장 많은 금액으로 수입하는 거 뭐겠냐? 수입액으로 따져보면 석유예요. 자, 그 다음에 수입할 때 또 그 다음으로 많은 건 뭐냐? 가스예요. 그리고 석탄입니다. 여러분들 수입액이야. 돈이란 얘기죠. 돈. 근데 석유 비싸잖아. 그리고 가스 비싸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화석연료를 수입하는데 금액으로 따져보면 석유 수입 금액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가스 금액이고 그 다음에 석탄은 저렴하잖아. 양은 많이 수입하더라도 석탄 자체는 저렴하기 때문에 수입액은 석탄이 세 번째다. 이 얘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화석연료 관련된 기본 베이스를 보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쓰는 소비량 순서는 뭐냐? 석유, 석탄, 천연가스. 요 순서고. 수입액은 뭐냐? 석유, 가스, 석탄 순서고. 이용한 시기. 당연히 석탄을 먼저 이용했고 그 다음에 석유, 그 다음에 가스를 쓰기 시작했죠. 자, CO2 배출량. 자, CO2 배출량 많은 거 뭡니까? 석탄, 석유. 가스는 CO2 배출량이 없는 게 아니죠. 매우 적다 이거죠. 안 그래? 매우 적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1차 에너지 지역별, 우리는 1차 에너지 공급량 또는 이제 생산량 또 생산 지역 또 그리고 화석연료 용도 했는데 요걸 한번 잠깐 볼게요. 자, 우리나라 1차 에너지 지역별 소비 구조라는 게 있어요. 자, 일단 여러분 생각해봐. 우리나라가 가장 많이 쓰는 건 뭡니까? 석유, 석탄, 천원, 신재생, 수력 이거죠. 오늘 몇 번 하는지 모르겠네. 여러 번 했죠. 근데 석유를 우리나라 지역별로 봤을 때 어디가 많이 쓰냐 이거죠. 석탄은 어디가 많이 쓰냐 이거. 가스는 어디가 많이 쓰고 원자력은 어디. 이거 순서 알아두자 이 얘기야.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이거 알아야 돼. 우리나라에는 석유와 석탄을 엄청 처먹는, 엄청 소비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 동네가 어디냐? 충전이에요. 충전이. 자, 우리나라에는 석유, 석탄을 엄청 먹는 누가 있어요? 충전이가 있어요. 충전이. 그 여기다가 이제 내가 써보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석유, 석탄을 엄청 처먹는 누가 있습니까? 충전이가 있습니다. 누가 있다고? 전이. 석유, 석탄 이 두 개를 압도적으로 많이 쓰는 누가 있어요? 충전이가 있어요. 충전이.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석유, 석탄을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는 동네 충전이. 그러다 보니까 이 충전이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에너지를 많이 쓰는 동네가 되는 거예요. 충전이. 알았지?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자, 충전이가 석유를 많이 쓰고 충전이가 석탄을 많이 쓰는데 이 충전이 사이에 우리 끼잖아? 우리 끼면 석유 많이 쓰는 순서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석유를 많이 쓰는 동네 순서하면 충전이 사이에 우리 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충전이 사이에 울이 없잖아? 그럼 이건 석탄을 많이 쓰는 동네 순서입니다. 석탄을 많이 쓰는 동네 순서예요. 자, 우리가 항상 요 뒤에다가는 뭘 붙이냐? 남자를 붙여요. 그럼 충남. 울남은 없죠? 그러니까 뭐라 해야 돼요? 울산, 전남 이렇게.
석유 많이 쓰는 동네 순서 충남, 울산, 전남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석탄을 많이 쓰는 곳은 어디냐? 남자 붙인다고 그랬죠? 충남. 여기 뭐 가운데 아무것도 없죠? 그럼 뭐가 돼? 전남. 석탄을 많이 쓰는 동네 순서는 충남, 전남 순서가 되겠습니다. 물론 석탄은 이거 말고도 어디냐? 경남, 경북, 흔히들 경상도라고 그러죠? 그래서 석탄은 충전이 경상도 이렇게 쓴다라고 보면 되겠고, 석유는 충남, 울산, 전남. 여기 이응이잖아, 이응.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응이 있잖아, 이응. 그러니까 석유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석유 많이 쓰는 동네 순서, 충남, 울산, 전남. 자, 석탄 많이 쓰는 동네 순서, 충남, 전남, 경남, 경북 같은 경상도. 끝났죠? 자, 이제 천연가스는 어디가 많이 씁니까? 여러분 알잖아. 천연가스는 가정상업용이에요. 다시 말해서 인구 많은 곳이죠. 그럼 우리나라에서 인구 가장 많은 곳이 어디야? 수도권이죠. 수도권에는 대표적인 행정구역 3개가 있습니다. 뭐야? 경기도, 서울, 인천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 천연가스를 많이 쓰는 동네 순서는 어떻게 됩니까? 경인선. 경인선 이렇게 외우면 돼요. 자, 경인선. 자, 그래서 우리가 수도권이기 때문에 여기는 경기도, 여기는 인천, 여기는 어디예요? 서울. 자, 역시 가정상업용이기 때문에 인구 가장 많은 경기도가 천연가스 가장 많이 쓰는 동네고. 그 다음에 인구 많은 게 서울인데 인천이 많이 쓰네? 350만 중반뿐이 안 되는 인천이 더 많이 쓰네. 그래서 서울보다 인구가 더 적은 인천이 왜 많이 씁니까? 그냥 외우세요. 알았니? 인천 사람들이 가스를 많이 쓰나 보죠. 아침에 출근할 때 가스 밸브 열고 나온다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인구가 훨씬 더 많은 서울보다도 인천이 가스를 많이 쓴다. 그래서 우리가 가스 많이 쓰는 순서, 가정상업용이기 때문에 인구 많은 곳, 수도권, 경인선 이렇게 외우면 되겠죠. 자, 원자력 발전은 어디가 많이 씁니까? 원자력 발전, 생산 많이 하는 곳에서 많이 쓰겠죠. 아까 뭐라 했습니까? 원자력 발전은 경북이 뭐라고 했습니까? 전, 부, 그 다음 울 이렇게 했죠. 원자력 발전은 경북이 전부 울이다 이 얘기예요. 경북이 전부 울. 자, 신재생 에너지는 아까 얘기했죠.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태양광, 수력, 풍력, 조력이고 종류가 많다 보니까 지역별로 다 틀리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의 지역별 생산은 다음 시간에 가서 할게요. 자, 그리고 수력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한강유역과 낙동강유역. 강원, 충북, 경기, 경북, 경남이 비슷비슷 골고루 이렇게 얘기했죠. 자, 참고로 북한은 있잖아. 북한은 원자력이 없고요. 안 그래? 뭐 원자탄은 있어도 뭐 원자력이나 에너지는 없다고 하는 거니까. 그러다 북한은 원자력도 없고 천연가스도 안 쓰잖아. 안 그래? 그러다 보니까 북한에서는 석탄을 가장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수력, 석유더라. 비싸니까 못 쓰잖아. 안 그래? 그래서 북한에서는 석탄, 저렴한 에너지 석탄. 또 북한에서 생산도 많아요. 석탄이. 그 다음에 수력 이렇게 쓴다는 거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요 얘기를 쫙 하면 여러분들 지금 내가 칠판에 써놓은 것처럼 한번 여러분들이 행정구역, 에너지만 쫙 써놓고 어디가 순서대로 많이 쓰는가. 석유, 석탄 많은 많이 쓰는 충전이 해가지고 충전이, 울 꼈어, 석유 쓰는 것. 울 없어, 석탄 쓰는 거. 그 다음에 천연가스는 경인선. 원자력은 경북이 전부 울. 그래서 우리가 각 지역별로, 각 에너지별로 어느 에너지를 어느 지역에서 많이 쓰는가를 우리가 순서대로 해봤다. 한번 외워졌나 한번 볼까요? 석유 어디가 많이 씁니까? 충전이 사이에 울 꼈어. 이렇게. 석탄 어디 많이 씁니까? 충전이 사이에 울이 없고 경남, 경북, 경상도. 천연가스는 경인선. 원자력은 경북이 전부 울입니다. 신재생 에너지는 태양, 수, 풍, 조. 자, 수력은 한강유역과 낙동강유역에 해당하는 행정구역이 비슷비슷 골고루. 북한에서 많이 쓰는 건 뭡니까? 석탄, 수력. 석유는 비싸서 매우 조금 써요. 아셨죠? 자, 이거 외워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외워져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교재 하단부에 이렇게 자, 각각의 에너지 많이 쓰는 순서가 있고 각각의 에너지를 어디가 많이 쓰는가 이거 외울 수 있더란 얘기죠. 이거 순서로 외울 수 있어요. 참고로 우리나라에서 에너지를 가장 많이 쓰는 동네가 어디입니까? 충남, 전남, 경북, 울산, 경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까 얘기했죠. 에너지 많이 쓰는 동네 순서 어디라고 했어요? 충전이.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1차 에너지 가장 많이 소비하는 동네는 어디야? 충전이. 그리고 경북이에요, 경북. 그리고 이제 울산과 경기죠. 울산, 그리고 경기. 잠깐 너무 벌어서 썼나? 자, 제대로 할게요. 충전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충남이라고 할게요. 충남. 그 다음에 전남. 그 다음 경북. 울산, 경기. 이게 우리나라에서 에너지를 많이 쓰는 게 순서예요. 충남, 전남, 경북, 그 다음에 울산, 경기. 충전이. 알았지? 충전이 경북 이렇게 외워도 되겠네요. 알았지? 메뉴에 써있죠 이거? 메뉴에 써있는 거고. 자, 각 지역별로 한 거 아까 다 했어요. 알았지? 자, 다 이렇게 다 했고요. 이제 자, 그래서 우리가 1차 에너지 공급량 충전이 경북, 울산, 경기. 사실 울산과 경기는 차이가 미미해요. 울산과 경기는 차이가 미미하기 때문에 순서가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뭐 울산이 더 많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 차이가 미미한 거 순서를 함부로 외우면 안 돼요. 이렇게 비슷비슷하다 이렇게 우리가 기억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봐봐. 충남, 전남, 경북은 왜 에너지를 많이 쓸까? 거기 공업이 많이 발달되어 있고. 울산도 왜 에너지 많이 쓸까? 공업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그럼 경기도는 왜 많이 쓸까? 공업도 있지만 인구도 많아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자, 충청남도는 어떤 에너지를 순서대로 많이 씁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여러분들 이제 자, 충청남도는 석유, 석탄을 엄청 먹는 충전이라고 그랬어요. 충전이는 석유와 석탄을 엄청 먹으면 충남은 석유 아니면 석탄을 많이 쓸 거고 전남도 석유 아니면 석탄을 많이 쓸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기를 야, 충남 같은 경우에는 석유, 석탄을 많이 쓰니까 가장 많이 쓰는 에너지 뭐냐? 1등 하면 충남은 석탄을 가장 많이 씁니다. 그럼 두 번째로 뭐 많이 씁니까? 라고 하면 석유를 많이 쓰는 거예요. 글씨가 좀 약간 찢어지게 나오네요. 자, 충남 같은 경우는 뭐 많이 씁니까? 라고 하면은 석탄을 많이 씁니다. 두 번째로 뭐 많이 씁니까? 라고 하면은 석유를 많이 써요.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전라남도는 뭐 많이 씁니까? 어차피 석유, 석탄 많이 쓴다고 했잖아, 충전이는. 근데 전라남도는 석유를 많이 써요. 그럼 두 번째로 뭐 많이 씁니까? 석탄을 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 알을 게 있어. 전라남도는 원자력도 있어요. 경북이 전부, 울, 전남이 있잖아. 그 원자력은 몇 번째로 많이 씁니까? 세 번째. 여기 세 번째라고 쓰면은 원자력을 세 번째로 많이 써요. 충남은 석탄, 석유 순서로 많이 쓰고요. 전남은 석유, 석탄, 그리고 원자력을 씁니다. 이거지. 자, 경상북도는 뭐 많이 씁니까? 라고 물어볼게요. 경상북도. 아까 경북이 전부, 원자력을 많이 하죠? 원자력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자, 충전이 경남, 경북. 경상도가 석탄 많이 쓴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 두 번째로 많이 쓰는 건 석탄이에요. 울산은 석유화학 공업 발달돼 있으니까 석유 많이 쓰고요. 경기도는 인구가 많아서 가정상업용 많이 쓰니까 가스를 가장 많이 써요. 이렇게 우리가 이 순서를 외워두자 이거야, 이거. 뭐 3등까지 알 필요도 없어요. 1, 2등만 외우면 됩니다. 다만 전라남도는 원자력이 세 번째로 많이 써요. 이렇게 알아두시는 거죠. 여러분, 이 막대 그래프. 자, 이렇게 각 지역별로 에너지 쓰는데 각 지역별 에너지 소비 구조가 에너지 조금 쓰는 데 나오겠어? 많이 쓰는 데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제 충남, 전남, 경북, 경기, 울산까지 이렇게 알아두자 이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충남은 석탄 많이 써요. 그 다음에 석유. 전남은 석유 많이 쓰니까 그 다음에 석탄, 그 다음에 원자력. 그 다음에 경북은 원자력을 가장 많이 쓰고 그 다음에 뭐 있어? 석탄. 그 다음에 경기도는 가스 많이 쓰고요. 울산은 뭐 많이 써요? 석유 많이 쓴다 이 얘기죠. 아셨죠? 자, 그래서 이 순서 지금 내 칠판에 쓴 게 저거 아니야, 안 그래? 여러분 교재에 다 쓰여져 있습니다. 쓰여져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얘기할 때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충남은 왜 이렇게 석탄을 많이 쓰니? 충남에는 있잖아. 바로 여기 발전소가 많고요. 발전소. 발전할 때 석탄 많이 쓴다 그랬잖아. 전기 발전용이나 제철 공업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발전용이나 제철용을 많이 쓰기 때문에 석탄을 이렇게 많이 쓰는 거예요. 전라남도는 왜 석유를 많이 씁니까? 전라남도는 석유화학공업이 발달되어 있는 곳이죠. 여수, 알았지? 석유화학공업 발달. 울산도 왜 석유 많이 씁니까? 석유화학공업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경기도는 왜 가스를 많이 씁니까? 당연히 경기도는 인구가 많아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런 거 알아두시고 특히 충청남도가 석탄을 압도적으로 많이 쓰는 거는 거기에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소와 그리고 제철 공업이 많이 발달됐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발전소.
아까 얘기했죠. 발전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건 가장 저렴한 에너지 석탄을 많이 쓰기 때문에 발전소가 많은 충남은 석탄을 많이 쓸 수밖에 없다. 이 얘기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조그만 것들 중에서 좀 유의할 게 있어요. 강원도 뭐 많이 쓸까요? 강원도는 석탄을 가장 많이 쓰겠죠. 아무래도 석탄 생산이 많으니까. 그리고 여기 제주도가 세종이 있는데, 자, 세종시는 도시잖아. 가스 많이 쓰고요. 제주도는 있잖아. 가스가 공급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석유를 많이 써요.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써 있죠? 이렇게. 강원도는 석탄을 많이 쓰고요. 제주도는 석유를 주로 많이 쓰고요. 가스가 도입이 별로 안 됐어요. 최근에 도입됐긴 했지만 여전히 석유를 많이 써요. 그 다음에 세종은 가스를 많이 쓴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요 세 군데는 거기 써 있으니까 체크에 다 해두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거기 여러분 교재 이거 써 있죠? 다 이렇게 체크돼 있죠? 많이 쓰는 순서. 각 많이 쓰는 동네가 에너지 소비 순서. 그 다음에 자, 특별한 지역. 강원도 석탄, 제주도는 석유 위주, 그 다음에 세종은 가스 위주. 다 했죠?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들 뒤에 가보면 이제 1번 문제가 있습니다. 자, 문제까지 풀어봐야 되겠죠? 자, 혹시 여러분들 이 문제 푸는 방법 진짜 중요한 겁니다. 알았죠? 여러분 지겹다고 있잖아. 이거 다 외웠는데 에이 하고 넘어가면 안 돼요. 문제 푸는 건 또 색다른 겁니다. 그리고 자, 혹시라도 난 내용을 완벽하게 알아. 그럼 뒤에 문제 푸는 것을 듣는 거예요. 문제 푸는 걸 들어야 돼. 자, 그래프는 권역별 1차 에너지 공급 구조를 나타낸 것이에요. 1차 에너지가 공급된다. 1차 에너지 소비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이제 공급. 우리나라에서 1차 에너지 공급되어지는 것만큼 뭐 한다고 그랬어요? 소비된다고 그랬죠? 가장 많이 쓰는 거, 뭐, 오늘 몇 번 쓰는지 모르겠네요. 석유. 두 번째가 뭐겠습니까? 석탄. 세 번째가 뭡니까? 천연가스. 네 번째가 뭐예요? 원자력. 다섯 번째 신재생. 여섯 번째가 수력이죠. 자,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많은 학생들이 알고 있기를 이러죠. 선생님, 이게 원자력은요. 그래, 이 원자력은 경상북도, 전남, 부산, 울산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원자력을 생산하는 곳은요. 권역별로 보면. 여기 권역별로 나왔죠? 권역별로? 권역별로 보면요. 자, 경북이 전부 우리긴 하지만 시도 단위별로는 경북이 전부 우리지만 권역별로 보면 영남권과 그리고 호남권, 전라남도니까 호남권에만 나타나요. 요거는 이제 학생들이 시험 문제 푸는데 아주 중요한 포인트로 많이 쓰고 있어요. 물론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죠. 이거 중요합니다. 원자력은 우리나라에서 영남권과 호남권에만 있어요. 시도 단위별로 볼 때는 경북, 전남, 부산, 울산에만 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알았죠?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여기 보니까 자, 우리나라 권역별로 에너지 공급, 소비 구조가 나왔는데 수도권, 영남권, 충청권, 호남권이에요. 가나다라가 수도권, 영남권, 충청권, 호남권 중에 하나겠죠. 그럼 여러분들 있잖아. 많은 학생들이 풀 때 이렇게 풀어요. 여기 봐. A는 가나다라 다 있고요. B도, C도 가나다라 다 있고요. D도 가나다라 다 있는데 그럼 여기 요 점박이 찍어 있는 B는 여기하고 여기만 있네요. 그럼 여기하고 여기만 있으니까 아무래도 두 군데 권역에만 나타나는 거니까 원자력뿐이 없잖아요. 자, 이런 것들은 모든 권역에 다 나타나니까 원자력뿐이 없네요. 근데 영남권이 유일하게 아니라 원자력을 많이 생산하니까 아무래도 이 절대값 생산량이 많은 여기가 이 가가 영남권이겠네요. 그럼 얘는 이제 뭐야? 라는 호남권이겠네요. 여기까지 애들은 잘 찾습니다. 뭐 이거 찾는 방법 나쁘다는 얘기 아닙니다. 잘 찾는 방법 중에 하나요. 근데 문제는 자 이제 이게 B가 원자력인 걸 알고 여기 나와 있는 이 영남권과 호남권 찾는 것까지는 잘했는데 이게 실제로 문제를 내고자 하는 출제자의 의도는 아닌 것 같아요. 알았니? 출제자는 이걸 물어본 것 같아. 1차 에너지 공급 순서. 석유, 석탄, 천연가스, 원자력, 신재생, 수력이다. 한번 내가 논리적으로 얘기할 테니까 한번 잘 보세요. 이거 찾는 방법, 이거 나쁘다는 방법 아니에요. 이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나하다. 수도권과 충청권을 구분하기 힘들잖아. 그럼 내가 보기에 이 문제의 출제자 의도, 이거 수능 문제인데 자 뭐냐. 여러분 이게 수도권, 영남권, 충청권, 호남권 나와 있잖아. 빠진 권역이 어디야? 강원, 제주권이죠.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강원, 제주는 에너지를 얼마큼 쓰겠니? 우리나라가 에너지를 이만큼 쓴다고 하면 강원, 제주도에서 소비된 에너지는 요만큼뿐이 안 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네 개 권역의 에너지 소비를 합치잖아. 대한민국 전체 에너지 소비 순서랑 똑같다 이 얘기예요.
똑같을 것이다 이런 얘기죠. 왜? 강원 제주는 매우 쬐끔 쓰니까. 그러면 자 봐봐. 여기 절대값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장 많이 쓰는 건 석유잖아. 가장 많이 쓰는 건 석유니까 아무래도 이 절대값, 이 막대 그래프의 길이의 합이 가장 긴 A가 이 A가 바로 뭐가 되겠어요? 석유가 되겠죠. 이 A가 석유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거 석유는 A가 될 수밖에 없겠구나. 왜? 가장 많이 쓰는 거니까. 그럼 두 번째로 많이 쓰는 건 뭐야? 석탄이죠. 그럼 이 점박이 길이는 두 개뿐이 없으니까 짧고 반면에 이 회색 길이도 짧은 편이고 오히려 긴 게 이 허연 거 이거 C. 이 석탄이 C일 수밖에 없겠구나. 두 번째로 많이 쓰니까. 그럼 세 번째로 많이 쓰는 거 뭐겠습니까? 천연가스잖아. 그럼 천연가스니까 자 막대 길이 합이 요거 D 요거 세 번째로 길이가 길죠? 요거 D다 이 얘기야. 그럼 가장 짧은 거 요거 점박이 요거 두 개뿐이 없으니까 요게 뭐가 되겠습니까? B가 되겠네요. 이렇게 됩니다. 그 자연스럽게 A, B, C, D 에너지 자원이 쭉 나오는 거야. A 석유, B 원자력, C 석탄, 그 다음에 D 가스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거 원자력이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가는 영남권이고 라는 호남권이라는 걸 알겠네. 왜? 아무래도 영남권이 공업 발달되어 있고 에너지를 많이 쓸 것이고 또 영남권이 원자력 생산 많으니까요. 그럼 나머지 이제 나다는 수도권 아니면 충청권인데 문제는 C가 석탄이야. 석탄을 많이 쓰는 동네잖아 나가. 그럼 나가 뭐가 되겠어? 충청권. 그럼 다는 가스를 많이 쓰니까 인구 많은 수도권 아니겠니? 그럼 얘가 뭐겠어? 수도권 이렇게 되겠죠.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이 문제는 이 1차 에너지 공급 순서를 제대로 외웠냐 안 외웠냐 그걸 응용할 줄 아냐 모르냐 그거 문제야. 원자력 발전은 영남권과 호남권에만 있어요. 요거를 물어보는 문제가 아니라 원래 메인은 이걸다 이거야. 그 여러분들 문제 풀 때 에너지 자원 나올 때 절대값 나오고 권역별로 모든 거 등이 나오잖아. 그럼 절대로 에너지 많이 쓰는 소비 순서가 되는 거예요. 생산량도 그렇게 나올 수도 있고 안 그래? 발전량도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순서가 왜 그런지 여러분 알아야겠죠? 이 문제가 이렇게 푸는 거다. 이게 출제자의 의도다 이 얘기야. 밑에 선지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풀어보시면 될 것 같네요.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또 하나 이제, 자, 거기 2번 문제. 자, 2번 문제 보니까, 자, 우리나라에서 이제 2번 문제, 뭐, 이건 이제 좀 지워야겠네요. 자, 우리나라에서 에너지 많이 쓰는 동네 어디입니까? 충전이라고 그랬죠? 충전이 경북.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에너지 많이 쓰는 거는 충전이 경북.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에너지 많이 쓰는 순서죠. 자, 석유, 석탄을 많이 쓰는 동네가 어디야? 충남, 전남이잖아. 그럼 얘는 석유 아니면 석탄이 1, 2등인데 충남은 바로 발전소가 많고 제철소가 많아서 석탄 많이 쓰고 두 번째로 석유 쓴다 이런 얘기를 했고 전라남도는 뭐 많이 쓰냐? 당연히 석유를 많이 쓰고 그 다음에 뭐 써요? 석탄을 쓴다. 하나 더 알아둡시다. 그 다음으로 많이 쓰는 거 뭐예요? 원자력이더라. 경상북도는 뭐 많이 씁니까? 석탄을 많이 씁니다. 잘못 얘기했습니다. 원자력을 많이 쓰죠? 원자력을 많이 써요. 원자력을 많이 쓰기도 하지만 또 이제 뭐예요? 석탄도 많이 쓰더라. 이거 두 개 외워, 이거 최소한 요거 세 개는 외워야 돼. 알았지? 그럼 지금 여기 보니까 나온 지역 중에 이게 잘 보이지 않지만 어디가 나왔어, 이게? 충남이 나왔죠? 지금 여기 색깔 잘 안 보여서 그런데 충남하고 경남하고 한 군데가 어딘가 봤더니 울산이겠네, 울산. 그렇지? 벌써 충남이 에너지 많이 쓰는 거니까 이 자식이 충남에 있는 거 알겠네. 안 그래? 충남에서 많이 쓰는 거 뭐야? 석탄, 석유. 그럼 C가 뭐겠어? 가스 되겠죠. 다가 충남이니까 충남에 많이 쓰는 거 석탄, 석유. 그럼 C는 가스. 답 나오죠? 그럼 답이 나옵니다. 알았지? 자, 이제 4번 문제. 자, 2019학년도 수능이네요. 자, 아까 이제 얘기했지만, 아까 내가 문제 풀 때 얘기했지만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원자력, 경북이 전부울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원자력을 어디가 생산 많이 합니까? 경북이 전부울이라고 그랬고요. 권역별로 얘기하면 뭐겠어? 영남권이 더 많죠? 영남권, 그 다음에 뭐예요? 호남권. 여러분 알다시피 여기 전라남도이기 때문에 얘가 호남권이고 나머지는 싸그리다 뭐예요? 영남권이죠? 영남권.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까 처음에 얘기할 때 이 울산 같은 경우에는 원자력 발전이 실제로 생산된 시기는 언제냐? 2017년 이후라고 그랬어요. 이때 이후부터 나왔으니까
뭐 이게 통계값이 2015년 통계값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울산은 없는 거예요. 알았지? 울산은 없는 겁니다. 이때는. 자, 그러면 이제, 자, 우리가 이때만 하더라도, 이때 2019년 수능할 때만 하더라도 울산 통계값이 안 나오는 그런 자료값이기 때문에 원자력 발전은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경북, 전부. 경북, 전남, 부산이에요. 그럼 실질적으로, 자, 이 당시 영남권에서 원자력 발전하는 건 경상북도하고 부산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니까 경상북도하고 부산, 요게 이 나가 원자력일 수밖에 없는 거죠. 요 나가, 여기다 쓸게요. 나가 원자력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때는 뭐 울산 없었으니까, 2015년 통계값이니까. 자, 그럼 이제 나가 원자력인 거 알았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여기서 보니까 여기에 울산이 이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자, 울산이 이렇게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얘기는 이게 뭐겠어? 이게 울산은 석유화학 공업 발달했으니까 석유 많이 쓰는 거겠죠. 그러니까 영남권 중에서도 울산이 이렇게 압도적으로 많이 쓰는 건 석유겠죠. 석유, 원자력 찾았습니다. 이제 문제는 석탄하고 뭐겠어? 가스죠. 근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여기 나오는 부산과 대구 같은 대도시, 부산과 대구 같은 대도시는 어떤 중화학공업보다는 사람들이 많이 사는 대도시 아니겠어? 가정상업용 비중이 높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 문제의 그림에서 보니까 부산과 대구의 비중이 가는 높지만 여기 다는 부산과 대구의 비중이 낮아요. 부산과 대구의 비중이 낮다고. 그럼 이제 얘가 부산과 대구의 비중이 높은 얘가 뭐겠어? 가스가 될 거고 얘가 뭐가 되겠습니까? 석탄이 되겠죠. 오히려 석탄은 공업이 발달되어 있는 이런 경상북도나 경상남도 같은 경북, 경남이 석탄을 많이 쓴다고 그랬잖아. 경북, 경남. 석탄 많이 쓰는 거 여러분 기억합니까? 충전이 경남, 경북. 그랬잖아. 충남, 전남, 그리고 경남, 경북. 충전이 경상도 이렇게 배웠지. 그러니까 얘네들 비중이 높은 게 석탄일 수밖에 없다. 그럼 자료 이제 해석이 됐으니까 요거 가나다라 어떻게 에너지 찾았는가 얘기할 수 있겠죠? 잘 들어봐서 돼 이거. 자, 2022학년도 수능입니다. 2022년도 수능. 자, 이제 각각 1차 에너지 공급 비율이야. 비율 보니까 여러분들 자 이제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있는데 자 여러분들 여기서 알다시피 야 영남권하고 호남권에 나타나는 게 뭐라고 그랬어? 원자력이라고 그랬죠? 그럼 지금 여기 봐봐. 호남권하고 영남권에만 나타납니다. 그럼 요거 이제 이 점박이 이게 뭐겠어 이게? 원자력이 되겠죠. 원자력이.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여기에 이 수도권이 이렇게 두 개를 압도적으로 많이 써. 아마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인구 많은 곳이기 때문에 가스 비중이 높고 석유를 많이 쓸 거예요. 그러나 이 충청권에서 많이 쓰는 이 충청권에서 많이 쓰는 얘가 바로 아무래도 충청권은 발전소 많고 제초소 많으니까 이게 뭐겠어? 석탄이겠죠. 석탄. 자, 그리고 충청권도 공업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많이 쓰고 저기 호남권도 공업 발달 많이 쓰고 영남권도 공업 발달 비중 높아 많이 쓰는 거. 이게 바로 뭐겠습니까? 석유겠죠. 그리고 빗금 친 거 이거 뭐예요? 석유. 그럼 이제 이렇게 수도권 중심으로만 비중이 높게 나오는 거. 자, 아무래도 인구 많은 곳이 많이 쓰는 거 뭐겠어요? 가스겠죠? 가스? 그러니까 이건 이제 뭐야? 가스. 그래서 답이 나오더라. 이 얘기죠.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화석연료 좀 길었죠. 좀 길었지만 뭐 문제 푸는 것까지 다 해줘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차 에너지에 관련된 자원 마치도록 할게요. 수고했습니다.